네, 오늘은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제가 조금 전에 자극적인 댓글들을 보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 영상에 보통 댓글들이 잘 안 달리는데 90개 이상 달렸던 것 같아요. 물론 다 보지 못했지만 일부 댓글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추정 60분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왔죠. 멍청한 사람들은 당하겠네. 묘한 사기. 아직도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 꼭 보면 노인분들만 당함. 안타깝다.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좋은 에너지인가요? 모르죠, 그건 저도. 정부가 태양광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적정한가요? 그런 걸 판단하면서 제가 일을 하진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원자력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기준으로 일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진 않겠죠. 태양광 사업자들한테 제가 처음에 어떻게 진입했냐면 제가 기존에 건설회사 관련된 감사 업무나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 세무조사 때 자주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 태양광 사업자들이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분이 소개해준 강의를 갔다가 그런 요소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들을 알려드리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분양회사분들, 시공사분들, 발전 사업자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태양광은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자문을 못한다. 태양광이 사기꾼이 정말 많을까요? 시공사들이 좀 영세하고 기술적으로 장벽이 높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태양광을 하는, 태양광을 만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세무 자문 업무나 어떤 기록에 대한 자문,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금계산 발행과 관련된 주의사항,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세무조사 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될까요? 태양광 자체가 사기는 아니겠죠. 은행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은행은 태양광 사업자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나요? 원자력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에너지원이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결정하진 않겠죠, 은행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인천의 중고차 딜러들이 사기꾼들이 많대요. 물론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중고차 딜러인데 인천에서 일하고 있으면 제가 그분과 관련된 세무 업무를 진행하면 안 되나요? 은행이 금융을 해결해 주는 거는 이 사업이 좋고 나쁨을 부동산이면 좋으니까 해주고 태양광은 안 좋으니까 안 해주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태양광에 투자하면 멍청이들인가요? 추정 60분을 보니 그냥 사기 집단인 태양광 무슨 크리링 태양광이면 투자한대요. 어쨌든 태양광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저는 투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날지 안 날지는 궁극적으로 모르죠, 저도. 근데 대기업 중에 하나인 한화, 큐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한화 큐셀 주식회사는 2014년도 12월 달에 설립됐네요. 작지 않은 회사죠. 태양광 관련 모듈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대요. 세계 1위라고 광고도 하더라고요. 배터리에는 삼성, LG 다 들어가 있죠. 이게 한화 큐셀의 재무제표예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자산 총액 800억이네요. 유동자산 570억, 비유동자산 225억 정도 되네요. 투자하고 있죠. 태양광 사업에. 수익률 계산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글을 남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수익률이 42.5%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냐? 네, 선물 시장에서 매일 나오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수익률이 좀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많았어요. 원금은 언제 회수하죠? 이게 수명이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발로 계산하나 봅니다. 네, 발로 계산한 건 아니에요. 어떤 회계사님이 이런 글도 남겨주셨어요. 나도 회계사지만 수익률 분석을 참 이렇게요. 그리고 철거 비용, 수리 비용 등을 생각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게 중론임. 저는 3일임. 아무래도 3일 회계법인에 있는 아주 대단한 회계사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같은 회계사라고 창피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도 예전에 빅펌에 있을 때는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대단한 회사들, 남들한테 말하면 알만한 회사들을 나가서 감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갑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성을 판단할 때는요, 철거 비용과 수리 비용 등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투자 금액도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수익성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업을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수익률을 말한 건요, 제 영상, 태양광 관련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 분들이에요. 물론 시공사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분양회사에 가서 어딘가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그때 들은 수익률이에요. 제가 적어도 수익률의 정의를 모르진 않겠죠. 이 영상을 정말 많이 보게 될 분이라고 그렇게 예상되는 그런 고객층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는 수익률, 그 수익률의 정의인 거죠. 많은 분들이 상담을 저도 많이 했는데, 태양광 사업자분들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이 잉여 현금으로 도대체 몇 년 동안이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잉여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전하게 상환할 수 있는 기간, 그쯤 되면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의 정의를 기준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거죠. 저도 수익률의 분석을 모르진 않아요. 상장회사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사업부를 평가해야 되겠죠. 분할할 때도 이 회사 가치를 인식한 다음에 떼어내야 되겠죠. 주식을 양수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부를 갖고 올 때도 그때도 수익률 구성이 필수겠죠. 네, 이 업무를 적어도 저도 다 진행해봤죠. 이렇게 인수한 회사를 감사도 해봤죠. 분할 평가하고 그렇게 분할된 회사의 감사라든지, 합병하고 합병 후의 회사 감사, 합병한 후에 그 사업부에 대한, 인수한 그 사업부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보기도 했고, 이 업무를 그냥 서브가 아니라 필드 책임자로서 해봤죠. 일반 회사에서, 제가 상장된 일반 회사의 전략기획실로 잠깐 있었는데, 그때도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 수익률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석이라는 걸 몰라서 하지 않았다는 거를 좀 자랑 삼아 얘기해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 사람 말장난하네. 100% 사기는 아니다. 그럼 몇 프로인데? 이 사람의 요점은 100% 사기는 아니고 난 몇 %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투자는 본인이 책임져라. 이거 말하고, 그리고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기를 뚫고 성공한다면 잘된 일이다.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 요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은 맞아요. 제가 모르죠.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라 마라 하나요, 제가?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태양광에 투자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이 도대체
이 태양광, 내가 투자하고 싶은 이 부분이 얼마나 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100kg라는 어떤 그런 용량을 기준으로 투자하는데도 이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최저점을 얘기하고 그 최저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받은 견적이 있겠죠. 그 갭을 보고선 얼마나 내가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 되는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추정 60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100kg란 어떤 용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용량을 투자할 때 3억 원이 보통 든대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3억 원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2억에 분양받으신 분도 있죠. 심지어 1억 5천에 분양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는 수익률이랑 이분들이 받은 대출금이랑 그 1억 5천만 투자하는 분들의 대출금 얼마나 차이 날까요? 누구는 대출을 받아서 돈이 남아요. 투자 금액이 없어요. 만약에 시공사가 투자하면 어떨까요? 1억 5천이 들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태양광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100kg가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돈이 드는지 그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값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도 추적 60분에 나왔던 내용인데 다양한 시공사가 있고 다양한 분양회사가 있고 가격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 나온 분이 17억 원에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월 500만 원씩 받는데요. 근데 어떤 태양광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어떤 전문가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오셔서 이건 원래 14억에 만들 수 있었던 거래요. 잘. 그럼 여기서 얼마 차이가 나죠? 3억. 누구는 비슷한 돈을 버는데 14억을 투자하고 누구는 17억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설명한 분은 14억을 투자한 거겠죠. 그런데 시공사라면 이거보다 더 적은 돈을 투자해요. 제가 아는 시공사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공을 하죠. 물론 가격이 적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그걸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장의 토목 비용으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시공 금액이 많이 뻥튀겨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회계사가 이런 광고 안 해도 먹고 살지 않냐? 아마도 아까 그 댓글을 남겨주셨던 대단한 회계사님만큼은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왜 할까요? 제가 제 채널에 남겨놓은 설명이거든요. 머물러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왜 그러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태양광에 투자하면 이게 진짜 좋은 투자처니까 투자하세요. 저한테 돈이 될까요? 어떤 돈이 될까요? 발전 사업을 하는 대부분 분양받는 분들이 이거거든요. 대부분의 고객은 저한테 돈이 안 돼요. 99.99%. 저는 일단 그 200kg 이하, 보통 아까 그 기준으로는 6억이겠네요. 6억 이하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고객으로 받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 사업 하는 분들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제 수익률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내가 5월 달에 일 맡길 테니까 그냥 상담 좀 해주라고. 저 상담도 무료로 안 하거든요, 이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만 제가 상담을 한 만큼 그렇게 한가하진 않아서 그거를 일일이 상담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시공사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시공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고. 100kg당.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소개해준 사람은
견적서에 2억 2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인을 알고 온 사람은 2억에 해주는데 뭐 이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벌고 싶진 않아서 지금 이분 아주 잘 살고 있죠. 연락은 안 되지만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분. 어쨌든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주제들은 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일거리들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협박도 하세요. 구독 취소해야지. 더 이상 영상 안 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개인들의 어떤 성향, 잘 알지도 못하면 사람들을 판단한다거나 뭐 단정한다거나 이분들 다리를 붙잡고 저 좀 꼭 구독해주세요. 영상 좀 봐주세요. 저 진짜 괜찮은 가격으로 경제기억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제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셔도 되고 취소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만들까요? 이런 걸 왜 할까요? 그렇다고 저도 봉사활동하는 건 아니죠. 제가 만약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한테 좋은 정보로서 좋은 영향력을 제공하고 신뢰를 준다면 그럼 어떨까요? 전 제가 경쟁력 있는 부분은 더 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이 노하우는 제가 시점별로 계속 공개를 할 거예요. 내년도 소득세 때, 내년도 법인세 때. 뭐 2, 3년 아니면 다 오픈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큰 회사들한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공사나 분양회사의 사장님들이 괜찮은 세무 전문가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